오늘은 목과 어깨에 특히나 긴장도가 높으신 분들을 위한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평소에 목에 통증이 있거나 딱딱하게 굳어 계시는 분들 또는 교통사고 같은 일을 당하신 후에 목에 불편감이 생기신 분들 또는 이명이나 어지러움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에요. 안녕하세요, 필라림입니다. 오늘은 목이 가진 정교한 움직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게 왜 통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위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예요. 왜냐하면 목의 움직임이 곧 이 눈의 움직임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의 움직임을 특정 방향으로 몇 개인지 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눈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만큼 눈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정말 수많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눈의 움직임을 목이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눈은 하루 종일 움직이죠. 눈을 뜨고 있는 순간은 계속 움직이는데 이거를 목이 따라간다 생각해보면 근육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쌓이는 그 피로도는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근데 이 피로도가 쌓이지 않게끔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속근육을 쓰는 건데 목에도 겉에 근육이 있고 또 속에 있는 심부 근육이 있거든요. 겉에 있는 근육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런 흉쇄유돌근 같은 애들, 또 사각근 같은 애들 이렇게 겉쪽에 제가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겉근육이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척추에 착 달라붙어서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 심부굴곡근이라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분류해서 이름을 불러보자면 표면에 있는 표면경추굴곡근, 그리고 심부에 있는 심부경추굴곡근,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눈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목 근육은 심부에 있는 경추굴곡근, 또 그리고 뒤에도 신전근이 담당을 해줘요. 오늘 영상에서는 심부경추굴곡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심부경추굴곡근에 불이 서서히 꺼지면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호흡이 조금 불안정해졌을 때, 뭔가 내가 힘들거나 불안한 상황에 처해서 호흡이 목으로 또 어깨로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이 심부경추굴곡근에 불이 꺼지게 돼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거는 괜찮아요. 달리기를 막 할 때 호흡이 위로 올라오고 이런 건 괜찮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누적됐을 때는 좀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교통사고 같이 목을 앞뒤로 세게 흔드는 뭔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목이 앞뒤로 확 흔들리는 이런 현상을 당했을 때 이 심부경추굴곡근이 굉장히 약해지거나 불이 탁 꺼지게 돼요. 다른 말로는 채찍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위플래시 신드롬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세 번째 가장 흔한 경우기도 한데 목을 과하게 이렇게 숙이고 있는 동작이 일상화돼 있는 분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요. 공부할 때, 일할 때, 핸드폰 할 때 고개를 이렇게 숙여놓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숙인 게 아니고 숙이는 동시에 힘이 꽉 쥐어지는 그런 패턴화된 특징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원인은 다양한데 심부경추굴곡근이 힘을 못 쓰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일단 목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의 움직임을 목이 나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살살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거를 심부에서 못 해주니까 겉근육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움직임, 숙이는 움직임에서 계속해서 큰 근육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평소에 목이 굉장히 뻐근하고 아프고 좀 심한 경우에는 손으로 목을 만졌을 때 그냥 완전히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 목의 긴장도가 스트레스를 좀 반영하는 지수이기도 해서 이명, 어지럼증과 같은 게 있는 이석증, 메니에르 이런 질환으로도 발전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목의 심부에 있는 근육들을 깨워내는 작업을 좀 해볼 건데 운동이 막 화려하진 않은데 조금 수준이 높아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쓰는 기구를 먼저 보여드려서 감을 좀 잡은 다음에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스테빌라이저라는 도구예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누르는 튜브도 있고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눌러서 눈금을 올려놓고 이거를 주는 압력만큼 눈금이 올라가게 만드는 도구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디다가 베냐면 목 뒤에다가 해서 누운 다음에는 이렇게 목 뒤에다가 베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내가 고개를 끄덕하면 얘가 살짝 움직이고 또 풀어지고 움직이고 풀어지고 그래서 목을 제가 끄덕하면 약간 이 튜브가 뒤에서 눌리겠죠. 누워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얘가 이렇게 3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턱을 다시 이렇게 풀어내면 천천히 20으로 떨어지고 요거를 써서 현장에서는 이 심부 경추 굴곡근을 많이 활성화를 시키는데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스테빌라이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건으로 대신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 눈금이 제가 이 튜브를 그냥 평상시의 악력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막 80, 60까지 치솟아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쥐어짜면. 근데 이런 식으로 얘를 베고 제가 목을 막 움직이면 눈금이 20에서 30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80, 100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스테빌라이저를 목에 있는 감각을 깨우는 데 쓰는 이유는 정교함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쓰는 이유를 진짜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해야 하는구나. 안 그러면 진짜 확 올라가서 또 겉근육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낳겠구나 라는 걸 알아야 수건을 베고 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구나. 원래는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자, 수건을 우리가 베고 할 거예요. 수건을 이따가 운동할 때도 베겠지만 이렇게 벤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누워있을 때 지금 제 목 근육 미리 보여드릴게요. 제가 목 근육에 있는 겉근육을 활성화시키면서 고개를 당기면 이런 식으로 근육의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이고 손으로 잡았을 때도 딱딱해져요. 근데 수건 깔고 할 때 요런 게 전혀 없게끔 느끼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내가 이렇게 끄덕했는데 위에 표면적으로 만져지는 근육의 힘이 거의 없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면에 있는 경추 굴곡근을 활성화시켜서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고 심부에 있는 내가 미처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힘을 써서 이렇게 목 관절을 움직여 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심부에 있는 이런 지구력을 담당하는 자세 유지근들은 내가 힘을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피로도가 쌓이지도 않고 굉장히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이 운동을 힘들게 한다면 겉에 있는 걸 쓰고 있는 거니까 요거를 이따 베고 운동하실 때는 힘 하나도 안 들게 대신 호흡하시면서 굉장히 천천히 마치 눈금을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눈금이 파르르 떨린다라는 걸 상상하면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바로 운동으로 들어가 볼게요. 집에 있는 수건을 그냥 이렇게 돌돌 말아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 뒷목에다가 대고 누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 뒷목에다가 수건을 베고 누우신 상태에서 한 손을 목을 이렇게 감싸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센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턱을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 표면에 있는 근육들의 힘이 딱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여기에 힘이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V자 이렇게 딱 조여진다거나 그러지 않게 턱을 살짝 끄덕끄덕 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표면에 있는 경추 굴곡근들이 활성화되지 않게 최대한 물론 활성화는 되겠지만 내 손에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만 쓸 수 있게 해주면 되시는 거예요. 누워서 한 손은 내 목 위에다가 얹어놓고 그대로 천천히 고개를 살짝 끄덕했다가 풀었다. 카메라상으로 볼
때는 제가 거의 목을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교통사고를 조금 당하셨다거나 어떤 목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하는 순간 여기에 힘이 확 생겨요. 그래서 근육의 결이 확 올라오는 게 보일 정도로 이 심부 경추 굴곡근의 활성화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일상에서 구부리는 자세는 무조건 다 표면에 있는 경추 굴곡근들한테 맡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증상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진짜 천천히 살살 하면서 손으로 한번 근육의 활성도를 느껴보고, 그리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실 때 뒷목이 약간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 약간 내가 수건을 약간 누르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시면 훨씬 좋기는 해요. 그렇다고 이 수건을 누른다는 느낌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하면서 내가 고개를 조금 더 구부려도 심부 경추 굴곡근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때 약간 이 뒷방향으로 수건을 진짜 이 정도만 누르는 느낌, 그거를 조금 추가해 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냥 손 목에다가 대고 표면에 있는 근육들이 과하게 활성화되지 않는 선에서 고개 끄덕끄덕해서 풀어주는 거 반복해 주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연구한 논문에서는 이 운동을 2주간 반복했을 때 심부에 있는 경추 굴곡근이 활성화가 됐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참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별거 아닌 운동인 것 같아도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은 동작을 할 때 차이점이 분명히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된다 하면 고개를 살짝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도 살살 왔다 갔다 하면서 표면에 있는 친구들이 최대한 좀 자고 있을 수 있게, 이 친구들이 확 올라와서 심부에 있는 애들이 확 갑자기 주춤하면서 불이 꺼지지 않게 그렇게 조금씩 반복해 주시면 돼요. 반복은 한 30번 정도 할 수 있다면 우리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더 해주셔도 돼요. 이 심부에 있는 근육들은 지구력을 담당하고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힘을 준다, 그리고 힘이 들어갔다 라는 느낌을 갖기도 어려워요. 만약에 내가 힘을 줬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면 그거는 표면에 있는 근육들이 활성화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가볍게 까딱까딱 왔다 갔다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자, 오늘 운동은 정말 간단한 것 중에서도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간단한데,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운동을 지도할 때는 그만큼 많은 경험이랑 관찰이 많이 필요해요. 작은 움직임에서 뭘 쓰고 있는지 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보실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친구들 또 이런 친구들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그거를 잘 봐주시고, 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부드럽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가 이 심부 경추 굴곡근의 활성화가 꺼졌을 때, 얘네들이 기능을 못할 때 동작을 할 때 어떤 모션이 나오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누워서 복부 운동을 한다 했을 때 목이 불편한 거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런 식으로 하트 가슴을 튕기고 이렇게 튕김을 주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브릿지 자세를 한다고 칠 때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가능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튕기면서 또 올라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거죠. 연결이. 그래서 내려올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툭툭툭 이렇게 끊기는 모양이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아니면 아예 이게 안 나오는 경우들이 또 많죠. 그래서 오다가 흉곽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내려올 때도
이렇게 흉곽을 풀어주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흉곽에 긴장도를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다가 허리를 과하게 말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 흉추의 움직임과 목의 움직임이 완전히 굳어있는 거를 되게 많이 현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동작으로는 필라테스 동작으로 롤백 다운 할 때 손으로 롤바 잡고 이렇게 내려갈 때 일단은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오는 게 맞는데 그리고 올라올 때도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좋은 동작인데 어떻게 보통 내려오냐면 일단 아랫배의 긴장도가 굉장히 세요.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가슴이 이렇게 들거든요. 이런 느낌. 흉곽이 벌어진 상태. 여기서 그대로 내려오기는 하는데 약간의 어색함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과하게 말리면서 치골을 이런 식으로 든다거나 이렇게 허리랑 치골의 과한 움직임을 만들어서 마치 흉추에서 라운드 동작이 나온 것 같이 페이크를 만들거든요. 이거 올라올 때 특히나 더 많이 보이는 건 여기서 치면서 올라와요. 치면서 이 허리의 움직임을 보상하지 않으면 이걸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허리를 써서 머리를 드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움직임이. 그래서 아니면 요거.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 움직임이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갖다가 끌어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운동은 지금 굉장히 간단한 운동인데 빠르게 초반에 진행을 해버리면 부작용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심부경추 굴곡근 우리 학습했으니까 바로 이런 운동으로 확 들어가 볼까요? 롤백 다운 정도는 괜찮은데 복근 운동으로 이렇게 머리를 오래 들고 있게 한다거나 그런 게 들어가면 부작용이 또 바로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운동을 시키고 싶으시면 손으로 머리를 좀 잡아주셔서 회원님이 100% 자기 의지로 머리를 들고 있지는 못하게, 왜냐면 그렇게 하면 분명히 끌어다 쓸 테니까 살짝 기대면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있는 선이 연결되는 동작을 강사님들의 손으로 조금 도와줄 수 있게 하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콘텐츠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운동은 사실 굉장히 정적이었는데 강사의 입장에서 난이도를 치자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힘든 운동을 주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속근육을 건드리게끔 하면서 운동을 주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따라 하실 때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진짜 천천히 손으로 내 목 다 만져가면서 내가 끄덕끄덕 하는데 목에 힘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런 거 꼭 체크하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누워서 할 수 있다면 앉아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워서 다 하고 나서 앉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또 해보기, 고개 돌린 채로도 왔다 갔다 해보기, 그런 식으로 또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거에 조금 다음 단계로 밴드를 갖고 하는 목 등척성 운동 한번 준비해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